네, 오늘 주제가 낚시관리법이네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데 취미 삼아 낚시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미 삼아 이렇게 낚시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강화가 더 엄격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낚시 어선은 대상이나 규모, 설비 등은 물론 1년에 한 번 반드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낚시터 운영하시는 낚시터 업자나 낚시 어선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나 낚시 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보통 선장님 탑승하면 이제 나머지 인원들은 쭉 아무나 타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만화를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선장 외에 안전을 담당하는 선원도 앞으로 필수적으로 탑승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탑승시켜야 하는데요. 예. 낚시 어선업자는 낚시 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낚시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필수적으로 탑승시켜야 합니다. 그렇군요. 먼저 출항신고 시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는 예. 아무 선원이나 탑승하는 게 아니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선원법 기초안전교육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 교육을 매년 받은 자 중 한 명이 탑승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승선한 승객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낚시하면 월척이 또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만화에서도 아주 큰 목적을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일정 기간 동안 포획하면 안 되는 어종이 있는 듯합니다. 아까 금어기라는 단어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이러한 포획 채취 금지 기간 또 구역, 수심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요약해서. 네, 이제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제주도 특산물인 옥돔의 경우에는 7월 21일부터 한 달인 8월 20일까지 금어기에 들어가고요. 예. 또 이제 폐류에 해당하는 백합과 키조개도 7월 1일자부터 8월 말까지 금어기에 돌입합니다. 예. 또 해산물 중에 인기 있는 이제 해삼의 경우도 7월 한 달간 금어기에 가는데요. 네. 이 같은 조치는 사실 산란기를 맞은 어종의 개체 수를 또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참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짚어주신 것들이 다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네요. 자, 근데 이 지방 국도를 달리다 보면 이 물가에서 곳곳에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우고 낚시를 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 곳에나 이렇게 낚싯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낚시 통제 구역이 따로 있다고요? 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낚시해서 안 되는 곳은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네. 이를 확인하신 후 통제구역이 아닌 곳이라면 낚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해선 안 되는 곳에는 예.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구역의 조례로 정해진 바를 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강릉시를 들면 강릉시 낚시 통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 통제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낚시 통제 구역의 명칭과 도로명, 네. 면적 등을 강릉시보 및 강릉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강릉시의 경우 강문동 솥대다리와 강릉항 솔바람다리 두 곳을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낚시 통제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낚시를 해도 된다라는 말인 거죠. 네. 그리고 관련해서는 뭐 시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시면 알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아기는 아니고 정말 모르고 이 낚시 통제 구역에서 낚시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요? 네, 낚시를 하면 안 되는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네. 과태료 300만 원이 이하가 세네요. 부과됩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사실 낚시 제한 기준을 위반해서 수상한 동물을 많이 잡으신 이런 분들도 네.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되는데요. 또 허가가 취소되거나 미허가인 낚시터에서 낚시하시는 경우도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기며 하시려고 하는 낚시의 이제 여가 생활인데 네.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낚시하시려면 요 낚시 통제 구역을 꼭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최근 개정된 이 낚시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구명 뗏목 있죠. 이게 최대 승선 인원의 10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 설비를 구비해야 된다라고 변경이 돼서
어민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구명 뗏목의 실효성이 문제라는 게 이제 실무자들 의견입니다. 네. 이제 거센 바람과 조류 속에서 구명 조끼를 착용한 채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구명 뗏목에 올라가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입장인데요. 네. 이제 또 하나는 뗏목 자체의 가격입니다. 이제 뗏목이 실제로 당초 한국형 뗏목을 좀 양산해서 네. 한 5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입장이 있었지만 막상 시기가 되니까 하나에 500만 원 정도를 아이고, 너무 웃도는 비싸네요. 중국산 뗏목을 수입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어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네. 이제 해당 이 법은 지난 4월부터 이미 실행이 돼서 현재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셔야겠고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여가 생활이 단절돼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이 낚시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서 낚시를 즐기는 이들 그리고 낚시 어민들의 고민이 좀 많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